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주체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성년 후견, 그다음에 한정 후견, 그다음에 특정 후견이요. 이거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그 질병, 장애, 그죠?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예,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 큰 사람이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치매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그 제약의 정도는 소위 지속성이 중요해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또는 집을 혼자서 못 찾아, 그죠? 헤매는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처럼 통상적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선 전혀 할 수 없는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 후견인은 소위 성년 후견의 경우보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그죠? 여기에서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한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그 성년 후견인에 비해서 경미한 정도의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한정 후견인은 종전에 한정치산제, 한정치산제도와 비슷하죠. 비슷했지만 한정치산제도에서는 소위 낭비자가 포함되었습니다만 한정 후견인은 그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낭비 자체가 정신적인 제약에 의한 것이고 정신적인 제약에 의한 것이라면 역시 한정 후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인이에요. 특정 후견. 특정 후견은 일상적인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정 후견의 대상에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즉 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이 아닌 지속적인 후견이 전제되는 성년 후견이라든가 한정 후견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실무에서 특정 후견이 제기되는 경우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보다 그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의 관리 등 특정 부분에 대한 후견 기능을 위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후견이라는 거, 이거는 계약 체결에 따른 후견인이에요. 즉,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선임되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 간의 후견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후견이 필요한 사유, 후견이 필요한 사유. 즉, 여기서 후견이 필요한 사유는 역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러한 후견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후견이 행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후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후견을 받은 본인은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 후견 계약의 내용은 보통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이 될 사람에게 위탁을 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후견은 소위 계약 체결에 따른 후견이라는 점에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과 구별된다. 이 정도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성년 후견이 선임이 필요한 사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 정신적 능력이 감퇴되었을 경우 이때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협의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발생됐다.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 내용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그 정황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재산 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도 역시 후견인을 선임할 것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당연히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게 되면서 그
법정 대리권 자체는 소멸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럴 때 추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마치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보호시설에서 성장을 하며 재산을 축적했는데, 자, 사회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와서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성년 후견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출되냐 이거죠. 그래서 자, 특정 후견, 이게 기출이에요. 16년도 행정사에서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특정 후견은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 의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자, 가정법원은 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인의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자, 11조에서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하게 된 경우, 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그죠?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가정법원의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 후견인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은 자, 개정법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빈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능력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의 능력 등이 조문 중심으로 학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조 조문,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하다. 그죠? 취소 가능하다. 이거 10조 1항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에서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그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옳은 지문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4항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해서 요 2항, 그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2조에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13조에서 1항. 그죠?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죠.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봤고요. 2항 역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언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래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역시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그 다음에 4항 중요하죠? 자, 4항. 그죠? 한정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는 좀 빠져야 되는 지문이고요. 4항. 네, 4항이 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4항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개념과 또 기출 지문,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요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개념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